2차원으로 그려줘. 회전하지 말고 절점 위치에 절점 번호를 써줘. 준공에 대해서 제가 말해요. 요 안이 파여져 있는 거죠. 요 안이 파여져 있는 거.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단면 특성이라고 하죠. 뭐 단면적, 그죠? 단면 특성, 단면적, 도심, 그 다음에 단면 이차 모멘트 이런 걸 구하는 거를 한번 인공지능에게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거의 완성된 상태고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워낙 그 엔지니어링에 관한 지식, 그 수학에 관한 지식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공식이나 이론 이런 것들은 얘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공식들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근 구하는 공식 이런 거는 시빌 엔지니어들만 쓰는 공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학습이 돼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면 계수 구하는 건 기계 엔지니어들도 쓰고 하니까 요건 혹시 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우연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정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패곡선을 이루는 절점의 XY 좌표를 입력받아서 단면적과 단면 이차 모멘트 구하는 웹 앱을 만들어줘. 웹 앱입니다. 웹 앱을 만들어줘. XY 좌표는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아. 자, 이렇게 AI한테 시켜갖고 프로그램 만들 때는 적어도 이제 이런 단어들, 웹앱, 그죠? 웹앱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웹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텍스트 박스, 이런 게 텍스트 박스입니다. 우리가 값을 입력하는 그런 용어들을 알아야지 얘한테 제대로 시키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물론 코딩을 할 줄 알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코딩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런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구성하는 예, 웹앱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0,0, 0,1, 1,1, 1,0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고 0,0, 뭐 0,1, 1,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산을 시켜봤더니 단면적은 맞았어요. 그죠? 1.0 맞죠? 1 곱하기 1이니까. 그런데 요게 지금 틀렸죠. 그죠? 0.333. 계산해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계산하고 그럴 때 그 SMS를 많이 쓰거든요. 무료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이면 0.333이 아니라 0.0833 해야 되는데 저게 느낌이 자 보시죠. 요걸 한번 복사해서 보면은 저 0.333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3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12분의 BH3승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 3으로 계산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3으로.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뭘 했을 때 그걸 체크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인간의 역할인 거죠. 아, 0.333은 왜 나왔나? 여기 한번 보면은 요게 요거죠. 그죠? 도심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연단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죠. 연단에서 단면 이차 모멘트가 당연히 더 크겠죠. 4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연단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 얘 나름대로 이제 뭐 학습을 했는데 단면 이차 모멘트라는 게 도심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도 있고 연단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도 있으니 그거를 얘가 착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인간의 역할입니다. 도심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 구하는 것으로 수정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눌러보면 자, 다시 이제 0,0, 0,0, 0,1, 1,1, 1,0 해서 했더니 자, 얘가 봅시다. 도심에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는 것으로 수정해줘라고 했더니 네, 이해했습니다. 도심을 계산하고 도심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것도 어떤 웹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용어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맞게 나왔어요. 근데 도심이 좀 이상하죠. 0.25, 0.5, 0.5 해야 되잖아요. 단면 이차 모멘트도 이상한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심을 잘못 구했으니까 얘도 잘못 구했겠죠. 근데 도심이 마이너스로 나온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걸 확인했고, 자, 그럼 혹시 이 절점 순서, 이건 지금 절점 순서를 시계 방향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지금 했잖아요. 근데 혹시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나 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나 요게 이제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 방법의 절점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고쳐준 프로그램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얘 결론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지만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꼬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방향으로 갔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주의사항을 얘가 지금 일러줬어요. 프로그램은 자기가 바꾸진 않은 것 같고 주의사항만 추가한 것 같죠. 여전히 예, 단면적은 맞는데 틀렸죠, 그죠? 도심도 틀렸고 단면 2차 모멘트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아까는 도심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이번엔 플러스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의 좌표와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틀렸다고 그냥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줬더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산 로직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하겠다. 갖고 도심 좌표와 단면 2차 모멘트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코드를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0,0, 0,1, 1,1, 1,0 이거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계산을 올렸더니 자, 단면적 맞고 도심 맞고 단면 2차 모멘트도 맞았어요. 그죠? 단면 2차 모멘트도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0.0833이 맞죠? C급의 BH 세제곱이. 그래서 요거만 확인해 보면 안 되니까 혹시 높이를 좀 바꾸자. 그래서 Y를 2로 했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0.666이 나왔죠. 0.6667. 그 다음에 이쪽은 0.1667. 그러니까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다르다는 게 일단은 뭔가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정확한 값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 H 값을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로 바꾸면 0.667이 나왔죠. 여기는 지금 Y축에 대한 거를 구하는 거를 제가 수식을 안 만들어 놨는데 오늘 하나 그냥 복사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요거는 H가 1로 가고 B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폭과 높이를 바꿔서 자, 0.1667 됐죠. 요게 X축에 관한 단면 이차 모멘트, 요게 Y축에 관한 단면 이차 모멘트. 0.1667 맞았죠. 요거 극단면 이차 모멘트 요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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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거는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얘가. 아마 요거 단면적 도심,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는 사람은 요것도 피할 거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걸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차근차근 제가 처음에 좌표를 입력받아서 결과를 구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좌표를 입력할 때 내가 맞게 그 좌표를 입력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처음부터 야, 이거 그 단면 2차 모멘트도 구해주고 그림도 그려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낫습니다. 단계별로.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적용한 단면적 도심 단면 2차 모멘트 구하는 공식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적용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얘가 신발끈 공식이라 신발끈 공식 수학적으로는 이걸 그린의 정리라고 한다. 그린의 정리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XY 좌표를 이용해서 단면적 구하고 뭐 이 단면 2차 모멘트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단면적 구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배운 측량학 책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측량에서 면적을 구하는 그런 면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면이차 모멘트 구하는 건 그 공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공식 한 줄로 다 되는 공식이에요.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아무튼 얘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코딩으로 구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코드를 보면, 그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자기가 구현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면적 구하는 거, IX 구하는 공식은 요거예요. 이걸 이제 포문을 돌리는 거죠. 요게 XY 좌표에 대해서 그 앞에 것, 그죠? 그 앞에 것과 의 차이, X 차이, Y 차이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어, 누적해 나가면은 단면 2차 모멘트가 나오고 뭐 이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도 그냥 기능을 만든 거예요. 얘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들만 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 자, 사용자가 입력한 좌표에 점을 찍는 그림을 추가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점만 찍는 걸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점을 찍는 거를 해보라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계산 제대로 됐는데 점 찍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픽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0, 1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얘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게 얘가 제대로 수행했는데 똑같은 위치에 찍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크기와 이런 걸로 봤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게 다 똑같은 위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하여튼 잘못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차트.js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바스크립트 모듈인데 차트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아마 차트.js를 이 리액트랑 결합시키는 게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런 에러가 났거든요. 그래서 리액트하고 아마 차트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럼 리액트 컴포넌트 없이 순수하게 만들어주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리액트를 써서 만든 거거든요. 리액트 이제 불러드렸죠. 리액트를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리액트를 빼고 만들어줘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요 밑에 에러가 났습니다. 처음에 실행하기도 전에 에러가 난 거니까 자, 일단은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이 아티팩트를 할 때 리액트 없이 순수한 HTML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이런 명령 상당히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리액트를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나서 요 에러 메시지 난 걸 이렇게 캡처해서 차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차트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죠. 차트 기능을 쓰려고 했더니. 그래서 요걸 그대로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 입력하고 에러 메시지만 입력하면 얘가 에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에러 메시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정해 달라는 걸로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한 게 이거고요. 또 그대로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거 다 읽어봐도 되지만 일단은 차트를 안 사용하면 되는 거죠. 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차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3JS를 적용해줘. 3JS라는 거는 상당히 광범위한 웹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I랑 코딩할 때는 몇 가지 단어를 알면 그 용어들을 알면 좋은데 이 차트 JS는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뭐 바 차트도 그리고 뭐 꺾은 선 그래프 차트도 그리고 차트를 그릴 때는 얘가 되게 편하죠. 그다음에 3JS는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CG 상당히 광범위한 그래픽을 할 수 있는 모듈이죠. 그래서 얘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때 얘가 이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 요게 이제 아까 이 3JS를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겁니다. 이걸 다 입력하면은 이거 너무 그죠? 사각형 맞긴 맞아요. 지금 맞긴 맞는데 이제 뭐 회전하면서 막 보여주고 이거 기본적인 그 예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이 3JS. 계산하는 거는 뭐 당연히 맞겠죠. 아까 계산 기능 우리가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고급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남바도 없고. 그래서 쓸데없다. 3D는 필요 없다. 그래서 2차원으로 그려줘. 회전하지 말고 절점 위치에 절점 번호를 써줘라고 했어요. 정식으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그리고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얘기죠. 번호를 요 순서대로 여기 내가 입력한 순서대로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3JS를 빼지 않고 했더니 얘가 이제 못 그린 거예요. 사실상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안 보인다고 했더니 안 보인다고 했더니 얘가 보죠. 그림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군요. 이 문제는 3JS의 복잡성과 외부 폰트 로딩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글씨를 써달라고 했잖아요. 절점 번호에 절점 글씨 번호를 써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3JS는 3차원 2차원도 되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번에는 더 간단한 방법을 쓰겠다. 2D 그래픽을 구현해 보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HTML5와 캔버스를 이용하겠다. 이 웹을 구성하는 게 이제 HTML이라는 저기고, 그 다음에 캔버스라는 게 이제 HTML5의 정식 그림 그리는 그런 모듈이거든요. 기능이거든요. 그걸 사용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3JS를 빼라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림이 안 보여.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그 3JS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2D라고 얘기했었잖아요. 2D. 그러니까 3JS는 그 3D에 적합하고 2D는 좀 약하다.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0,0, 0,1, 1,1 옆에 보이죠? 자, 1,0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계산을 시키면 제대로 나왔습니다. 아까 0.0833. 그 그림,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그 다른 모양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12분의 BH 세제곱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높이가 높은 거는 테스트를 해봤고 삼각형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0,0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0 이렇게 이게 정삼각형은 아니에요. 그죠? 요 변이 1이고 그죠?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이에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아니죠. 아무튼 요거의 단면적과 당연히 2분의 1 BH니까 요거는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심은 X좌표는 여기니까 0.5 그 다음에 도심은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 값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I 값은 이거는 공식을 좀 찾아보면 그죠? 36분의 BH 세제곱이에요. 36분의 BH 세제곱. 여기 이제 밑변이 B고 높이가 H인.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면 삼각형인 경우에 36분의 BH 세제곱인데 이게 0.0278이죠. 0.0278. 0.0278 맞았죠? 자, 아무튼 맞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준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안에 파여져 있는 거. 요 안이 파여져 있는 거죠. 요 안이 파여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두께가 계산하기 좋게 요 두께가 0.1, 0.1인 이렇게 파여져 있는 사각형을 할로우 공사각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0,0 이렇게 하면 이제 5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0.1, 0.1이겠죠. 자, 6번. 그 다음에 0.9, 0.1이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됐네. 0.1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프로그램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또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그건 이제 틀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그 다음에 8번은 0.9, 0.9겠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마 캔버스의 기능인 것 같아요. 캔버스에서 이제 다각형 기능으로 절점들을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여기는 비어 있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0.1, 0.9겠죠. 9번은. 그 다음에 10번은 0.1, 0.1이겠죠. 이렇게.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점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도심의 좌표는 0.5고 0.366이네요. 0.366. 0.360. 반면적은 0.360. 제가 중공삼각형도 만들어 놨는데 단면적 구하는 건 안 만들어 놨네. 자, B 곱하기 H 빼기 B 마이너스 2 곱하기 T죠. 곱하기 H 마이너스 2 곱하기 T는 0.360 그죠? 단면적은 0.360으로 나왔고요. 단면적 0.360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0.0492 0.0492 0.0492 맞았죠. 자, 이렇게 해서 임의 형상의 그 섹션에 대한 단면적 도심,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기능을 AI한테 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만들면서 놀랬던 거는 얘가
아까 그린의 정리라고 했나요? 그린의 정리를 알고서 그린의 정리를 코딩으로 구현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물론 그린의 정리가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서메이션, 전 노드와 현재 노드와의 그 차이, x 차이, y 차이 이거를 이렇게 그 계산해 갖고 누적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공식은 아닌데 얘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하나가 놀라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도심에서의 i값. 우리가 보통은 도심에서의 i값을 알고 있는데 얘는 처음에 그 시도했을 때 자기가 사각형에 대해서 연단에서의 i값을 얘가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단에서의 i값 개념도 얘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 그 LLM이라는 애가 이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뭐 엄청난 양의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는 알고 있어요. 많이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이제 인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점점 더 아마 능력이 뛰어나질 것 같은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현재는 인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영상에서 클로드의 아티팩트 기능 요거죠. 미리 보기. 요거는 요 퍼블리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퍼블리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다가 이 아티팩트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아티팩트의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리믹스라고 그러죠. 그걸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도심을 이렇게 그려주는 도심의 선을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x 연단, 그죠? x축 연단거리, 그죠? 연단거리. 그다음에 y축 연단거리,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y 탑, 뭐 그죠? y 바텀,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더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